호영입니다. 2월 3일 줌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며칠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날이 따뜻하더니 오늘 날씨가 또 대단히 춥네요. 입춘을 그냥 넘어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겨울이 가는 게 아쉬운지 마지막에 이제 설을 앞두고 강렬한 추위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계절이 있어야 사람이 이제 등락폭이 있어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네 사업도 언제나 그렇게만 진행이 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좀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심하게 잘 될 때도 있고 심하게 안 될 때도 있고, 좀 다소의 등락이 있어야 긴장을 유지하고 그 텐션업을 걸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네 사업도 항상 잘 되면 참 좋겠지만은 잘 안 되는 기간이 있어야 또 잘 되는 기간을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더 기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2월 3일 강의를 좀 편안하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현재 살고 계시는 삶에 대한 만족도 몇 점 정도 줄 수가 있을까요? 별 5개 중에. 뭐 어떤 분들은 5개 다 만점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조금 아쉬운 그런 점수를 주는 분도 계신데, 그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우리네 지금 삶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월요병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월요일은 참 어쩔 수 없이 막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월요일은 마치 자전거를 자기가 들고 오르막을 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으로 시작을 해서 수요일 정도 되면은 살짝 미소를 머금기 시작을 하고, 목요일 되면 가벼워졌다가 이제 주말로 가면서, 그리고 일요일로 가면서 즐거워졌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어떻습니까? 내일 출근할 생각을 하면은 다시 좀 기분이 많이 꿀꿀해지는 그런 형태로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네 삶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삶에 대해서 점수를 그렇게까지 많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죠. 요즘은 이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 가지고 이런 아주 장기적인 그러한 영향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예기치 않았던, 그리고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거 덕분에, 그거로 말미암아서 현재의 삶에 우리가 참 많은 점수를 주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뭐 코로나 가면은 당장 좋아질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사실은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거를 이 어느 경제 잡지에서 이 그래프로 보여준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코로나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경제의 이제 위기가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회복을 하는 데에 일정한 패턴을 그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제 V자형 경제 회복이라 그래서 가파르게 경제가 나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가파르게 회복되는 경우. 그래서 과거에 경험을 하셨던 오일 쇼크 같은 것. 이거 우리 굉장히 연배에 계신 분, 선배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 이거 실제로 경험해 본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급락을 했다가 또 회복도 빠르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U자형 같은 경우에는 V자형보다는 느리지만 어쨌든 경제가 회복이 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론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경험을 했었던 그러한 경제 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수시마크, 그렇죠? 정말 빠르게 끊겼다가 이거 역시 회복이 뭐 비교적 괜찮은 속도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이제 G자형이고, 그 다음에 W자형이라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다가 또 다시 떨어졌다가, 그래서 W자형이라고 하지만 이 W가 3개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좋은 듯 좋은 듯 좋은 듯 하지만은 어쨌든 계속 회복이 이전처럼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정말 싫지만은
L자형이라고 글로벌 경제가 당분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거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건데 이러한 그래프를 나타낼 때 제일 마지막에 L자형이라고 탁 던져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L자형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는 W자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글로벌 경제가 아마 L자형으로 가서 당분간 회복하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2008년도에도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경험을 해봤고 98년도 IMF 때도 경제 위기를 경험을 해봤지만 그때보다도 상황이 지금 훨씬 심각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과 실직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만 폐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도저히 안 돼서 폐업을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실직하는 분들이 지금 정말 도처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죠? 질병 너무 흔하잖아요, 지금. 연세가 많아지셔서 걸리는 게 질병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당연히 끼고 살아야 되는 게 이제 질병인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폐업과 실직에 허덕이다 보니까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빈곤에 시달리시고요. 그러다 보니 어떠세요?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죠. 같이 지내려고 하면 그 어떤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 모이지도 못해요. 이제는 명절이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때도 잘 못 모이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고독, 질병과 빈곤과 고독으로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지금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성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 요소가 이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노후. 노후가 왜 걱정이 됩니까? 그리고 2위 취업과 소득. 이게 왜 걱정이 됩니까? 다 이것 때문이죠. 그쵸?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마 재정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이렇게 정말 같이 하는 반려자와 함께 해피하게 지내실 것을 많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계획대로 우리가 삶이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어느 분이 65세 때 저런 위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위에 있는 그 폐지 꾸러미를 수레를 끌고 싶은 분이 있으시겠어요. 다 당연하게 어렸을 때 우리가 꿈꿔왔던 삶은 나이가 들어서도 반려자와 정말 건강하고 해피하게 저 정도 점프해도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그 정도 건강을 가지고 그리고 65세 때는 저런 여행용 캐리어를 끌면서 여행을 다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강력한 바람은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해서 재정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를 많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가지는 것들이 우리네 바람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하고는 건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재정적인 부분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이 삶이 지금 부채를 많이 만들게끔 사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자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직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 역시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위험도가 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현재다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수입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낮다 보니 노후 준비 역시 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네 삶이라는 것 어때요? 다 지금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패스트푸드를 점점 더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이 불균형하게 되고 운동 부족과 비만에 시달리게 되고 식사 역시 불규칙적하게 되고요. 그리고 환경, 그죠? 너무너무 오염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면 부족, 스트레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의 건강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데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정년을 65세라고 하면은 65세를 맞이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잖아요, 실제로는. 예전에는 40대만 되어도 어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60대가 되어도 어른이라고 얘기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연세 많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셔서. 그래서
수명이 100세가 아니고 평균 수명이 100세인 시대가 드디어 이제 도래해 버렸다 이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모험 나이가 이제 100세잖아요. 100세. 그죠? 이게 급격하게 빨리 왔어요. 제가 처음에 보험이란 걸 준비를 할 때만 하더라도 보험 나이가 65세, 뭐 70세 그랬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한 중반쯤 되니까 80세 만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명이 그 정도까지 연장이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드디어 어떻습니까? 100세까지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이 충분하게 100세까지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100세까지 살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100세까지 준비가 잘 되어서 좀 재미나게 살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각각 사람들이 마치 계급에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의 삶의 수준인데요.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만은 금액적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월 150만 원 수입 혹은 월 150만 원 지출. 예, 그 정도 선을 딱 그어놔 놓고 최저생활 수준이라고 했어요. 쓸 수 있는 돈은 생활비와 의료비와 용돈 딱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거의 2배인 월 300만 원 정도가 되면은요.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은 딱 300입니다. 그래서 버는 것도 한 300만 원 정도 딱 벌면은 빠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윤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게 탁 넘어가면 어때요? 월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면 어때요? 그나마 조금 해외여행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그 정도 살 수가 있는 수준이 되어지고 이제 월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어때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윤택한 생활, 남들이 볼 때 좀 재미나게 평화롭게 산다. 뭐 그 정도 되는 그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이 통계 자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그림들 참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좌측에 있는 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조그마한 파이 조각이 있잖아요. 그죠? 요걸 나눠 먹으려고 하고 있는 이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우측에 있는 영역은요. 몇 사람 안 되는 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많은 걸 나눠 먹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좌측은 노동 수입 인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우측은 자산 수입 인구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좌측의 영역에서 빨리 우리가 우측의 영역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귀중한 시간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수입의 패턴이 앞서 얘기했던 좌측 같은 경우에는 노동 수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여기에는 직장인, 그죠? 월급 생활자, 그리고 그것보다는 조금 나은 자영업자, 전문직 그런 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건 자산, 인쇄 수입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 그죠? 아무래도 이 그림으로만 봐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좌측보다는 우측으로 많이 가시고 싶으실 거고 그 다음에 우측에서도 우상보다는 우하에 많이 위치해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좌측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죠. 그죠? 본인의 육체, 정신, 능력을 수입과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입의 복제가 불가능하고 제일 치명적인 한계는 시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계속 24시간 쉬지 않고 365일 일을 할 수 있으면 어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은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면은 반드시 무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일을 해도 한 60년 정도, 60년이 아니죠. 한 30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몸에 또 무리가 분명히 오고 그 이상 일을 못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측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처럼 돈 버는 기계를 갖다가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산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 자산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죠?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래서 임대해 주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작권을 가지셨다든지,
그죠? 책을 쓴다든지 뭐 노래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줄 수 있는 회사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그 시스템을 산다든지 그죠? 그래서 그 자산 시스템의 질과 크기가 이제 수입을 결정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간에 한계가 없죠. 네.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실 수 있죠. 그죠?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줌콜 강의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본인을 위해서 그 시스템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현재 줌콜에 집중을 하시지만 본인의 시스템은 돈을 지금 벌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고자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대로 노동 수입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물통 사업이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되면 어때요? 소득이 탁 멈추는 거예요. 근데 권리 수입, 이 파이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축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수입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점, 그 시스템이 구축이 탁 되는 순간부터는 어떻습니까? 수입이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권리 수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계적인 거부 이자 투자자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일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평생 직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생 직업을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직장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평생 직업을 한번 가지는 게 어떤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평생 직업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앞서 얘기했던 대로 나를 위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면 그 시스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기업을 내가 만들면 됩니다. 삼성 같은 회사를 내가 만들면 되고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기업을 내가 만들면 되는데 참 이거 쉽지 않고 아무나 못하는 방법이에요. 돈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돈과 능력과 시대적 상황과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 시스템을 직접 만드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만들어진 시스템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만들어진 시스템을 사는 것은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차피 괜찮은 투자처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거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가맹비가 한 20억 정도 넘어야지 성공률이 95% 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95%의 성공률을 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2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20억 만드는 건 역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 번째, 시스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다고 이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미 물건, 시스템, 만든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인데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에 내가 참가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시중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아이템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대부분 생필품을 일단 많이 취급을 하죠. 왜 생필품을 많이 취급을 하냐면은 그래야 재구매가 일어나니까. 그죠? 소모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유통이라는 거 우리가 어차피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유통인데 유통의 흐름을 냉정하게 살펴보자면은 과거의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농업혁명을 거쳐서 산업혁명 그리고 인터넷혁명 그리고 모바일 혁명이 왔는데 급기야 건강혁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과거에 예측을 했었어요. 2020년도 되면은 건강혁명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마치 거짓말처럼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건강을 생각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아니라고요? 어,
과거에 여러분들이 혹시 일본 같은 나라 여행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일본 여행을 했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닐까? 도대체 이 나라의 공기가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게까지 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너무너무 많이 쓰고 다닐까? 답답하지 않을까?'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 어때요? 일단 내가 하루에 제일 많이 마시는 게 공기잖아요. 그 공기에 대한 각성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안 되는 시대가 왔죠. 그러니 건강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그 건강혁명이 유통산업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이 유통사업도 과거에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통사업이다 뭐 어쩌다 뭐 이랬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유통 플랫폼 산업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유통도 어떻습니까? 내가 오프라인에 가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고 뭐 좀 이런 것들이 인제 유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은 어때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플랫폼만 있으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제품 만드는 생산자들은 그 플랫폼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제 언급되는 자료인 거죠. 그죠? 온라인 즉 이제 플랫폼을 통한 쇼핑 시장 규모가 2020 년도에 예상이 뭐 이 자료는 2020 년이 마감되기 전의 자료인데 2020 년도에 160조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실제로.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못하고 집에서 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도 네이버를 통해서 뭐 20.9조 원, 그다음에 쿠팡을 통해서 17조 원,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드디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 그죠? 리뷰표 같은 회사들,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같은 호텔을 하나도 방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호텔업을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택시를 한 대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거대한 운송업을 하고 있는 우버. 그죠? 그다음에 요즘 세상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톡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제일 요즘 세상에 제일 바쁜 민족들. 그죠? 배민, 그다음에 쿠팡 이러한 것들이 인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플랫폼을 통한 사업을 하시는 혹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정말 그 인세 소득자 중에 정말 리얼 인세 소득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코로나 속에서도 코로나 사태 속에서 더욱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반적인 직업보다 5년 정도 일했을 때 4배에서 5배 정도 수입을 더 얻을 수가 있다는데 제가 추정하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플랫폼의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어쨌든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나로 인해서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수록 성공하는 그러한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즉 나로부터의 유통망을 구축하는 일.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물을 쫙 펼쳤을 때 나의 그물 내에 어떤 형태로도 유통이 일어나는 일. 그러한 것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신유통이라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언급하는 네트워크 마케팅하고는 인식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관념도 프로슈머 경제라는 건 변한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이를 통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업 기회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속출하죠 실제로는. 그리고 모든 게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스템적인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네트워크 회사에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내가 애용을 일단 하는 거예요. 제품을 애용을 하다 보면은 그 제품에 대한 가치 혹은 제품력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 어때요? 대단한 감동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제 제품을 이제 한번 체험한 거죠. 체험 마케팅. 그러면은 이 좋은 걸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내 옆에 사람에게 이제 전달하는 거 정보 전달. 그게 인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니까 이제 구전 마케팅. 그러고 이러한 것들이 인제 좀 틀이 갖춰지면은 나로 인해서 유통망이 탁 구축이 되는 거죠.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메커니즘의 이제 기본 원리는 이거죠.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생산자에게서 전통의 유통 방식은 생산자에게서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광고비까지 얹어져 가지고 나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나는 만 원짜리 제품을 갖다가 10만 원에 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 유통 방식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에게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전달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만 원짜리 제품이 나는 6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광고비도 없어요. 그리고 총판 대리점, 소매점에게 줘야 되는 예, 마진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조금 더 고생을 하면은 그에 대한 마진을 소비자인 나에게 돌려주겠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통 트렌드는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우리 그 한국은 일본 그리고 미국의 과거를 철저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70년대에 한국에 유통망인 슈퍼마켓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발전을 했잖아요. 그게 일본에는 60년대에 들어왔고요. 미국에서는 50년대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네트워크 마케팅도 추정을 해보면은 미국에서는 80년대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발전하고 정착이 되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9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이 되어서 발전 정착을 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90년대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때는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었던 거예요. 다단계와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 막 혼재가 돼 구분도 잘 안 됐었어요. 그러나 2000년대 이거 좀 정리했죠. 그죠? 정리해 가지고 2000년대에 겨우 이게 인제 시작됐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2010년, 2020년 아마 2020년 20년대에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 틀로 제대로 정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런 에 도식화되어 있는 표에도 나오잖아요. 전체 인구 중에 등록 회원이 900만 명이니까 2019년도 표를 보면은 등록 회원이 900만 명이니까 실제로 이 안에서 활동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될까요? 그쵸? 그러나 매출은 어때요? 5조 2천억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2025년 정도가 되면은 1,500만 명이라는데 제 예상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전 인구의 한 절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덕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매출도 12조 원 예상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플랫폼에 집중하고 있는 제조회사들, 그 플랫폼에 집중하고 있는 그 소비자들은 많았던 건 맞아요. 근데 제조회사가 그 플랫폼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매출은 이 12조보다 2025년도에는 훨씬 더 클 걸로 예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어 지난 6년간 50만 명 정도 백만장자가 탄생을 했다고 숫자를 인제 파악을 해 보면은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하는 분들이 신흥 부자로 많이 탄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중에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신흥 부자들도 조사해 보면 그중에 무려 82%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하는 분들이다라는 거를 갖다 우리가 볼 때 우리도 가까운 미래에 이런 통계 자료를 한국 사회에서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시 집중하고 다시 살펴보고 진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점점점 당겨지는 은퇴 시기에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지금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네트워크 사업을 준비하셨거나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과거에 참 힘들었으면 점점점 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은퇴 시점은 점점 다가옵니다. 그죠? 이게 이 시점을 코로나 시점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오늘날의 상황으로 볼 때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더 머릿속에 넣어가면서 우리네 사업을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는 회사도 있고 모르는 회사도 있지만은 정말로 많은 회사들이 기회를 갖다가 창출하고 본인들의 플랫폼에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 단연 돋보이는 회사가 중간에 어딘가에 제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앞에서 언급되는 많은 회사들 중에 좋은 회사를 여러분에게 맞는 회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회사의 오너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정적인 회사인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품, 그죠? 투명한 원가와 제품력과 대중성, 소모성이 있는지, 그리고 보상 플랜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수입의 역전이 가능한지, 이게 뭡니까? 내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 혹은 내가 나보다 빨리 시작한 사람을 절대 앞지르거나 역전할 수 없으면 이거 역시 어떻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변질된 네트워크 마케팅을 갖다가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소비자 위주의 회사이고, 그 다음에 상품의 경쟁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어느 유통 채널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해야 되고요. 사업자들의 투자성 구매가 아닌 진정한 소비자 매출, 그죠? 그러니까 생필품 위주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수많은 단골 고객들이 확보되어서 그 중에 사업자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형태로 가야 되는 그러한 게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겠는데, 이제 변질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일단하고는 판매가 대단히 높겠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 어떻습니까? 사업가들의 투자성 구매, 베팅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소비자들 없어요. 전부 다 사업자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변질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어때요? 여러분들이 필드에 전달을 하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내가 전달하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지나 내 옆집에 있는 지인들, 다 내가 전달했을 때 어때요?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아직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미래를 보고 있거나 우리 사회를 선도해가는 그러한 선각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경제학자나 전문 경영인 이런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라 그래요. 은퇴한 물러난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워렌 버핏도 그렇고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도 그렇고 세계적인 거부인 빌 게이츠 같은 사람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도 모두 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국에 좀 이렇게 리더 역할을 했던 분들도 어때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성화시키고 무점포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분들도 어때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벌써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문 서적들도 네트워크 마케팅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은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안전한 회사예요. 사업에. 왜냐하면은 점포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같은 거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좀 안 된다 하더라도 크게 내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회사를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크게 많이 갖춰야 되는 것도 없어요. 열정만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나이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나이가 적어도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나이가 많아도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오로지 나의 의지와 노력과 열정 그리고 초창기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간 투자만 좀 할 수 있으면은 성공하는 게 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무려 211조 원이나 됩니다. 그중에 대한민국은 아주 조그만 부분 5.2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중에
우리가 법적으로 수당을 줄 수 있는 게 약 2조 원 정도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서로 이제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나눠 갖는 그러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제품군이 첫 번째 이제 영양제, 건기식, 그죠? 예. 그 다음에 2위 화장품, 그 다음에 3위 생활용품. 그죠? 이 1, 2, 3위의 랭커가 되어 있는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라면은 뭐 더 이상 제품에 대한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 제품의 제품력만 어느 정도인지만 구분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리뷰표 회사, 제가 이제 결국은 우리 리뷰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리뷰표는 어쨌든 내가 제품을 제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다 해주니까. 그리고 내가 제품을 개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서 바디워시도 개발해주고 알아서 댕댕이 나무 열매 따와가지고 그걸로 허니베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원료 찾으러 제가 저기 시베리아까지 갈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제품을 갖다가 배송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복잡한 세무 회계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파트너와 함께, 스폰서와 함께, 내 팀원들과 함께 사업을 하시면 되는 게 리뷰표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뷰표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뷰표는요. 홀헬스라는 걸 주관해요. 홀헬스. 이 홀헬스는 우리 몸의 잠재력을 최대화시키기 그런 회사인 거죠. 제품이. 그래서 이 리뷰표는 비만이나 예방 가능한 만성 질병 그리고 처방약의 의존이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꾸는 그래서 이 리뷰표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이것이 바로 홀헬스의 시작이고요. 그런 이러한 홀헬스를 전파하는 게 리뷰표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는요. 본사가 텍사스 달라스 프리스코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직 텍사스 달라스 프리스코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텍사스 주에는 텍사스 주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텍사스 주에 이런 달라스 지역에는요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본사가 여기에 있대요, 실제로. 그렇죠? 어쨌든 기회의 땅이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어쨌든 텍사스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사가 되게 많이 있다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고 이런 리뷰표는 여러 가지 1985년도부터 시작된 히스토리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시게 되면은 1985년도에 홈 뉴트리션 클리닉으로 그러니까 이 리뷰표 회사는 어떻습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이게 아니고 일단하고는 클리닉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버나드 젠센 박사라는 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기 해독 전문가인데 해독 시키는 이 사람 뭐 홍채 및 뭐 자연 치유약을 정립하신 분인데 어쨌든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시작이 된 게 이제 홈 뉴트리션 클리닉인데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되기 시작을 한 게 그것 때문이죠. 1986년 4월 26일 날 구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피폭이 되어서 고통을 겪고 운명을 달리하고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관료 24명이 있었는데 이 24명을 갖다가 홈 뉴트리션 클리닉에서 치유를 디톡스 방법으로 치유를 했는데 23명을 거의 완치를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명해지게 된 게 바로 디톡스란 단어, 해독이란 단어가 유명하게 되었고 그 원료가 바로 홈 뉴트리션 클리닉이고 그 홈 뉴트리션 클리닉으로부터 시작된 회사가 바로 우리 리뷰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홈 뉴트리션 클리닉 센터의 주요 고객은 르네루소, 니콜 키드만, 바바라바, 힐러리 클린턴, 니콜라스 케이지, 멜 깁슨 뭐 이런 유명한 셀럽들이 이런 클리닉 센터의 주요 고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찾는 클리닉 센터다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매우 남다르잖아요, 실제로. 그죠?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도
오늘날에도 본인의 백에는 그 우리 리퀴드 클렌즈 있잖아요. 그게 꼭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걸 차처럼 사서 어쨌든 자꾸자꾸 독소 빼는 그런 일을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에는 정말 멋져 보이는 마크 제이콥스라는 이 루이비통 수석 디자이너가 실제로 이 모습은 이제 홈 뉴트리션 클리닉에서 통해서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사람이 된 모습이고요. 그 전의 모습은 정말 120kg의 거구의 약물과 그리고 독소로 중독이 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홈 뉴트리션 클리닉으로 인해서 몸이 이제 깨끗해진 그런 모습이 이제 이러한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요 소비자 같은 경우 미국에 있는 주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유명한 사람들 많이 언급하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메이저리그 선수였던 뭐 브라이언 조단 같은 경우 그리고 전설의 투수 랜디 존슨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은 야구도 잘했지만은 사실 몸 자체가 굉장히 거구인 사람이었었어요 실제로. 랜디 존슨 같은 경우에도 키가 2m 한 12, 3 이 정도 됐었어요 투수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정도로 몸이 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운동하는 기간 몸이 곧 재산이잖아요. 그죠? 운동하는 기간 내내 몸을 정말 에너지 소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소진을 막 하고 은퇴를 탁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 병이 와요. 그래서 오는 병 중의 대부분이 비만이 온단 말이에요. 비만이. 몸을 갖다가 불태우는 습관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많이 먹는 습관은 또 되어 있죠. 근데 운동을 은퇴를 탁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많이 먹는 습관은 못 고치잖아요. 근데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할 운동 장소가 없잖아요, 이제는. 내가 해야 될 마당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습니까? 한 달 만에 몸이 어떻습니까? 막 10kg씩 찌는 거 실제로는. 그래서 은퇴해가지고 몸이 엄청나게 이상하게 변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랜디 존슨 같은 경우에는 키가 2m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몸이 실제로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럴만큼 우리보다는 몸에 독소가 쌓일 만한 장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직접 리브표에 IBO로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주스들과 좋은 제품으로 몸을 씻어내고 있다.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제품들이 좋은 원료. 사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음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을 만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떻습니까? 식재료가 어떠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리브표 회사도 좋은 재료로 좋은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1990년도에 포헬스라는 원료 공급 회사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이 와일드 하베스트, 그죠? 야생 슈퍼 프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아사히와 노니와 고지베리와 망고스틴을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는 토양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아마존, 사모아, 티벳, 타일랜드 등 전 세계 양질의 토양에서 수확한 원료로 아마존에서는 아사히를, 사모아에서는 노니를, 티벳에서는 고지를, 그리고 타일랜드에서는 망고스틴을 원료를 해서 우리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리브표는 해마다 최고 제품상을 여러 번 계속해서 수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1996년도에 홀푸드 마켓이라 그래서 이 홀푸드 마켓은 뭐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 마켓에 대해서 감이 잘 없긴 합니다만 이 마켓에 입점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품들이나 브랜드는 이 홀푸드 마켓 근처에도 가지 못한답니다. 근데 이 홀푸드 마켓에 입점을 했다. 일단 이것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홀푸드 마켓에 입점을 해가지고 연 매출이 9천만 불이다. 네, 90년대 당시에 9천만 불이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4조 원으로 평가받아서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었대요. 네, 이렇게 좋은 부스에 제품들을 쫙 나열을 해가지고 실제로 제품들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기본으로 해가지고 2008년도에 우리 정대근 회장님께서 고인 만드는 고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 인수를 하셨고 그 다음에 밀라 만드는 라이프 맥스라는 그러한 회사까지 인수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리브표보다
더 규모가 큰 오래 전부터 유통을 하고 있었던 그런 회사들, 괜찮은 회사들 갖다가 우리가 오히려 더 반대로 먹어버린 거죠. 그죠? 실제로.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고 표현을 할까요? 어쨌든 그 정도로 규모 있는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2008년도에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회사를 갖다가 스타트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사진에서 보이는 우리 정대근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회사를 세계로 최고 회사 이게 아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함께 동업자 정신을 너무너무 강조하시는, 그래서 처음부터 네트워커들을 위한 그런 회사를 만드셨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든든하게 떠받쳐 주시는 주주분들도 필라이트, 그렇죠? 나이키 창업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카이싱타오, 대만의 재벌, 그죠? 그 다음에 테드 에시포드 3세 같은 이러한 분들이 든든하게 우리의 주주로 계시고요. 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25위 부자잖아요. 그죠? 얼마를 투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분의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자료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는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리뷰표 회사는요. 지금 현재 전 세계 12개, 13개 국가에 밖에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모든 국가들을 갖다가 빠른 시간 내에 스타트 할 수 있고 백업을 할 수 있는 오피스를 갖다가 전산을 갖다가 전 세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가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회사는요. 진출한 국가가 12개다. 그러면은 각 나라마다 전산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외주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리뷰표는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사업자들을 그대로 가입시킬 수 있고 한국에서 호주에서 일어난 매출을 갖다가 직접 전산을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이 걸려봤자 한 1분 30초. 근데 그런 것들도 조금 지난달에 우리가 그 리뷰표 어플이 나왔잖아요. 어플이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처리 속도가 더 빨라져 버렸어. 그리고 심지어는 시인성도 좀 좋아졌어요. 그 전까지는 이게 웹 기반이 그러니까 모바일 기반이 아니고 웹 기반의 전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바일로 우리가 좀 처리하기에는 조금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제 모바일로 제대로 나오니 그거마저도 더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리뷰표의 백오피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여튼 리뷰표는 각 나라만 나가려고 계속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터졌죠. 아프리카는. 그죠? 나이지리아 가나 오픈돼가지고 정말로 성황리에 리뷰표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갖다가 건강하게 되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밖에 안 돼요. 48세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빨리 죽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젊은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젊은 국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국이 자기네들 시장이 가장 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국이라는 국가가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실제로. 그 지역에서 우리 리뷰표가 오픈을 해서 지금 현재 매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런 것들. 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뷰표는 KD 프로 야구단, KD 프로 농구단, 국가대표 보디빌더, 머슬, 그 다음에 한림화상재단까지도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해주는 그러한 꽤 괜찮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뷰표는요, 제품에 우리 제품은 하나하나가 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건강, 해독, 노화 방지, 예?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제품군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제품이 어때요? PDR에 다 등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한 두세 가지 제품이긴 합니다만 핵심적인 제품이죠. 그 제품들이 미국 의사 처방전 참고집에 등재가 되어서 의사가 볼 때 어떨 때는 약을 처방해주고 어떨 때는 우리 리뷰표 제품을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약과 같이 처방되는
제공되는 그러한 약과 동일한 효능을 가진 그러한 제품이 바로 리브퓨어 제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리브퓨어 제품은 이러한 건강자문단 아주 든든한 분들이 계시죠. 그죠? 이러한 든든한 분들에 의해서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NSF, GMP, 해썹 이 정도 마크 정도는 뭐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 정도 회사가 되겠고, 이제 이 제품들이 이제 우리가 철학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철학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히포크라테스, 의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분이 이제 뭐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 말은 뭡니까? 음식하고 약하고는 동일선상이 있다. 그죠? 약식동원. 그죠? 음식과 약은 그 근본이 같다. 그래서, 음식만 잘 먹어도 몸이 건강해진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음식을 잘못 먹으면 몸에 탈이 난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너무너무 괜찮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사과 하나에 들어가 있는 영양분이 충분했기 때문에 사과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 감기 나을 수 있었다. 귤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 감기 나을 수 있었다. 생강, 부추만 잘 달여 먹어도 감기 정도는 우습게 나을 수 있었다. 그런 세상이었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 정도 사과 하나 제대로 먹고 감기 나으려면은 사과 한 박스 정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과 안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과거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사과를 키우는 토양이 과거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몸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60종의 미네랄, 뭐 16종의 비타민, 12종의 아미노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섭취해야 되는데 그 섭취는 식사를 통해서 모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사과를 한 박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매일매일 어떻게 한 박스를 먹습니까? 먹을 수 있다 손치지만 그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루에 3끼, 5끼 식사. 배는 빵빵하게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영양은 과거보다 훨씬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을 반드시 섭취해서 그것을 통해서 부족한 미네랄과 비타민, 아미노산을 갖다가 보충해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어때요? 처참하잖아요. 이 지구의 환경. 딱 보면은 코로나 같은 병이 오게 생겨 먹었잖아요. 그죠? 예? 너무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성의 모유 있잖아요. 애들이 먹는 가장 기초적이고 안전하고 완벽한 모유조차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유를 모아서 병에 넣어서 만약에 판매를 한다면은 그게 FDA 규정을 통과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어쨌든 너무너무 심각한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화학물질들이 오늘날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현대인의 생활 양식, 즉 잘못된 생활과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환경 오염, 면역 저하 현상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지금 건강이 많이 위험해지고 안 좋은 쪽으로 노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개선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리브퓨어 회사는요, 크게 3가지로 컨셉을 잡고 건강을 갖다 지켜나갈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클렌즈, 그리고 밸런스, 빌드라는 영역인데 몸을 처음에 이제 씻어내고 그 다음에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그러한 컨셉으로 가는 게 리브퓨어의 건강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클렌즈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거죠. 리퀴드 클렌즈. 7대 장기에 있는 독소를 갖다가 배출해 주는 겁니다. 어딜 통해서? 간을 통해서 대변으로 배출하고 그 다음에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섭취하시게 되면요. 하루 2, 3회의 자연적인 배설, 처음에는 엄청난 양의 자연적인 배설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몸에 독소가 많이 있으시다면 대부분의 경우 몸에 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해봤는데 어쨌든 대변과 소변을 통해서 간과 신장이 엄청난 일을 많이 해서 독소가 빠른 시간 내에 배출이 일단 하고 됩니다. 그래서 이 독소를 배출을 하고 나면은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 독소 배출하는데 사실은 이 설퍼 같은 경우에는 클렌즈와 밸런스와 빌드 영역을 다 같이 아우르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은 이제 인체를 구성하는 8번째 원소인 황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되는데요. 이 황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사포닌, 즉 베타황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홍삼, 인삼, 그죠? 삼 제품을 많이 섭취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우리 류퓨의 제품에는 베타황뿐만 아니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람다, 뮤, 황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황의 성분 같은 경우에는 산삼의 60배, 인삼의 1mg에 산삼의 60배니까 인삼의 36,000배 정도 되나요? 어쨌든 그 정도 황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설퍼를 많이 섭취하게 되시면요. 뭐 치매, 정신막약, 당뇨, 고혈압, 저혈압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좋은 제품이 400g에 69,300원 밖에 안 합니다. 너무너무 싼 제품이에요. 실제로 해외여행 나가서는 400g에 30만 원, 40만 원에 파는 걸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사고 싶은 제품이었었어요. 근데 손이 떨려서 정말 못 샀는데 리브페 제품은 400g에 69,300원 밖에 안 합니다. 막 퍼먹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숟가락 2g 하루에 필요량이 설퍼가 황이 1500mg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g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푼에 2g짜리 스푼 조금 덜어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그거 아침 저녁으로 정말 무지무지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무지 제가 건강해짐을 실제로 많이 느끼고 있는 좋은 제품이 되겠고 이 제품의 효용은 앞서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에 정말 다양한 그러한 기적적인 그러한 효용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페니실린에 필적하는 그러한 의학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죄송합니다. 조금만 마시고 갈게요. 강의하면서 목을 축여가면서 하는 게 바로 그린 커피빈 블랙이 되겠는데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볶지 않은 커피. 볶으면은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인 클로로겐산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없어진대요. 근데 이 커피를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을 그대로 먹으려면은 볶지 않은 생원두를 먹어야 되는데 이 리브퓨어의 이 커피 제품은요. 볶지 않은 커피빈을 갖다가 원료로 해서 클로로겐산이 그대로 있는 그래서 몸에 있는 클로로겐산 어떻습니까? 내 몸에 있는 글루코스를 잘 지켜줘 가지고 혈당 조절하게 해주고 그죠? 피가 맑아지게 하는 그래서 맛있는 커피, 에너지 커피, 다이어트 커피, 항산화 커피 그리고 이 커피를 마시면 끝맛 끝에 약간 단맛 같은 게 나기도 하고 쓴맛 같은 게 나기도 하거든요. 그게 바로 토마토 추출물과 홍삼 맛이에요. 실제로. 그런 게 이제 그린 커피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밸런스 제품으로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바로 칼슘이래요. 칼슘. 칼슘은 우리가 그냥 뼈 건강에만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리브표에 와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뼈는 당연한 거고 신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이 칼슘이라는 걸 알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칼슘을 그러면 어떻게 섭취해야 되느냐? 반드시 액상의 형태로, 액체 형태로 섭취를 해야만 내 몸에 좋아지고 그 다음에 칼슘은 반드시 마그네슘과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잘 믹싱을 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이 우리 코랄 칼슘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요거트 맛 그리고 사과 맛이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약간 비릿했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의 진가를 알고 나서는 어때요? 너무너무 맛있고요. 경우에 뭐 조금 맛이 없다 하더라도 먹어야 되겠죠. 그죠? 아니 리우표도 제품을 맛있게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그 안에 첨가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제품들은 첨가물을 넣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소 맛이 처음엔 좀 불편하지만 그 진가를 알고 먹고 그 다음에 몸이 알칼리화 되면은 이 제품들 다 맛있게 되어지는 것.
제가 잘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뮨 비타 플러스. 저는 사실은 현재 저희 집에 제품들 조금 이렇게 떨어지면 불안하니까 조금 쌓아놓고, 쌓아놓은 보다는 한 통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여유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당장 식사 대용의 제품인 밀라나 그다음에 림표는 당장 떨어지면 좀 답답하니까 그것은 한 통씩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설퍼도 당장 떨어지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되어 있고, 이뮨 비타 플러스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 집에 항상 6통씩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가 이 중간에 그라비올라라고 이제 빨간 줄을 치놓은 거는, 빨간색을 해놓은 거는 이 그라비올라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아주 판타스틱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해놨었어요. 이 그라비올라는 연구에 의하면은 항암 효과가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 몸에 암이 있잖아요, 그죠? 이 그라비올라가 암에 가는 혈관을 갖다가 자꾸 줄여준대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뮨 비타 플러스를 섭취하면은, 그라비올라를 섭취하면은 암에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는 혈관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 암은 어떻습니까? 부실한 형태로 가겠죠. 그러다 보고 그 암이 어때요? 소멸이 되겠죠. 이 정도로 좋은 제품이 그라비올라라는 성분인데, 그 그라비올라가 들어있는 제품이 이뮨 비타 플러스가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이뮨 비타 플러스 너무너무 애용하고 있는 좋은 제품이다. 그리고 남성에게 너무 좋고요. 오늘날 잘은 모르지만은 뭐 아연, 셀레늄, 비타민 C, D 어쨌든 면역을 위해서 많이 섭취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이뮨 비타 플러스가 되겠고, 아이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인 키즈 포 이뮨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 건강까지 생각하는 그런 부분까지 커버가 되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넘어가지고 좀 넘어가지고요. 네, 우리 주스, 그렇죠? 주스. 이 아사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아사히 같은 여러분들 열매를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사히는 굉장히 특이하게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그 씹어 먹으면은 이빨 많이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아사히 열매의 90%가 씨예요. 나머지가 그 과육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아사히는 열매 씨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아사히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여기서 얘기하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섬유질,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의 대부분이 씨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사히를 드시면 좀 뻑뻑하죠. 다른 제품들보다 수분이 엄청 작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 퓨전퓨어 드시면 어떻습니까? 항상 뭐 이상한 씹히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노란 기름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전부 아사히예요. 그거 싹싹 핥아 드셔야 돼요, 실제로는. 어쨌든 그 정도로 좋은 제품들이 우리 주스류가 되겠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해서 농축해 놓은 제품이 퓨전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즈베 가시는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 퓨전퓨어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 좋은 제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GPS 라인, 이것은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도핑 테스트 전문기관인 인폼드 스포츠의 도핑 테스트를 다 통과를 해서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한 그러한 제품들로 운동 전에는 에너지,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는 서플라이,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단백질인 리빌드 제품들을 채워 넣어서 운동력을 갖다가 높이는 그러한 힘과 균형과 회복을 갖춘 그러한 GPS 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리즈백 같은 경우에는 이 해독하는 게, 다이어트가 빼는 다이어트가, 일반 다이어트는 무조건 빼는 다이어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리브표 리즈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채우는 다이어트가 되겠죠. 그래서 몸을, 우리가 리즈백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일단 라인으로 보게 되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런 결과들 보잖아요, 실제로. 리즈백은 앞서 얘기했던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나니까 머리숱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약했던 머리발이 굵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리브표가 채우는 다이어트라 그랬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리뷰표의 제품들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 리뷰표에는 다른 그 건강기능식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간에 좋은 제품 뭐가 있어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에 좋은 제품 뭐가 있어요? 이건 표적 제품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리뷰표에는 표적 제품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품들 어때요? 뭐 사실은 공부해보면 어떻습니까? 다 몸에 다 좋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 리즈백의 좋은 제품들을 리즈백을 통해서 딱 체계적으로 해서 경험을 해보시게 되면 어때요? 사람마다 다 다르긴 다르지만은 어쨌든 몸에 나쁜 독소들은 다 빠집니다. 근데 그 독소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복부, 내장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거 다 빼주죠. 그 다음에 혈관, 간, 신장 이런 거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거 다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단 리즈백을 해가지고 대부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떻습니까? 얼굴색이 탁 밝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나면 어떻습니까? 내 몸에 아팠던 것들이 어떻습니까? 안 아파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즉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몸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좋았던 내 몸의 시절로 복원시키는 거예요. 우리 리즈백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점점 더 많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시고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가 후기가 대단해서 이걸로 건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화장품 너무 싸잖아요. 그죠? 예. 정말 위험한 제품, 그 논란이 되는 성분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러한 제품들. 그 다음에 이 생활 속에서 뭐 눈 뜨자마자 씻고 바르고 하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몸에 몸을 씻어내는 스파, 바디워시까지 아주 저렴한 가격에 너무 좋은 성분을 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리뷰표 보상 플랜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리뷰표 보상 플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CV가 70%로 업계 최다예요. 그 제품에 이제 잡아주는 그 제품 하나마다 가격이 있고 그 가격에 실적을 이제 잡아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커미션, 볼륨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걸 70%로 업계 최대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오토십 보너스 제일 첫 번째 그 저기 뭡니까 그 매달 고정적으로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오토십을 걸어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은 그 5명이 되면 10만 원 우리한테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토십 보너스가 있고 그다음에 스폰서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어, 저기 3개월 동안 90일 동안 그 내가 추천한 사람이 쓰는 제품 그 PB에 4,000 PB까지 해가지고 나에게 10% 돌려줘. 이거 뭡니까? 빠르게 일단 돈 좀 가져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네트워크 사업이 어떻습니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전까지 돈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리 리뷰표 사업은요, 초기 사업자라도 돈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든 많든 팀 커미션 또 가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소실적 무한 누적으로. 무한 누적. 소실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대1로 가져가는 아주 페어한 그런 커미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 보너스, 전세계 매출 보너스 그 다음에 승급 보너스, 승급하면 당연히 기분 좋게 보너스를 주는데 이거 역시 현금으로 줍니다. 다른 회사는 현금 혹은 물건으로 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금으로 줄 테니까 네가 사고 싶은 차 사고 네가 사고 싶은 백 사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어때요? 그 직급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2단계 아래 직급을 유지를 해도 승급 보너스를 준다라는 그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보너스 리뷰표 보상 플랜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 제너레이션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제너레이션 보상 플랜을 공부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많이 가게끔 되어 있는 게 제너레이션 보너스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추천을 많이 한 사람이 어쨌든 이 제너레이션 보너스를 많이 가져가게 돼 있고 그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은 더 많이 하면은 많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있겠죠. 실버까지를 세대로 묶어준댔으니까 실버 이상의 첫 번째가 골드잖아요. 골드가 자격인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여행 보너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더 못 가게 되면은 이거 역시 아마 다른 대안으로 우리 사장님께 보너스를 지급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어쨌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우리 리뷰표의 보상 플랜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건너뛰고 어쨌든 이 리뷰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 전체 전국에 있는 리뷰표 사업자 해봤자 10,000명이 아직 안 됩니다. 그 말은 제일 위에 있는 극선점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빨간 여기에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은 기대 이상으로 엄청난 확장을 해서 수입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네트워크 사업은 오해와 편견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전달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 그런 거 못해. 똑똑하지 못해. 뭐 아직 아기가 어리고 인맥이 없고 돈이 없고 말 잘 못하고 영업 같은 거 못하고 니니까 그 정도 하는 거고 남편이 하지 말라 그러고." 이거 다 극복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 팀으로 비즈니스를 구축을 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이러한 훌륭한 후원 시스템으로 누구나 일하는 한계 없는 성장과 수익을 가져가시는 그래서 어디서든 방구석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상관없이 퇴직 걱정 없이 열심히 한 만큼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가 리뷰퓨어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시면은 그 차이가 명백합니다. 절대 시작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내가 만드는 내 인생 좋은 길로 여러분을 진행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퓨어한 삶을 사셔서 매일매일이 정말 휴일 같은 그러한 미래를 갖다가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에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